역사는 피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침묵으로도 쓰인다고들 한다. 당신이 듣게 될 이야기는 교과서나 제국의 박물관에는 나오지 않는다. 로마가 영광과 규율, 돌 아래 묻어버린 비밀이지만 그 진실은 여전히 로마 군단의 메아리 속에 살아 숨쉬고 있다. 고대 세계에서 가장 강력했던 군사기계의 심장부에는 무기나 전략이 아닌 인간의 영혼에서 비롯된 힘, 즉 사랑이 존재했다. 낯선 땅을 끝없이 행군하며 살을 내는 추위와 매 언덕마다 도사리는 죽음에 직면하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군단을 이루던 병사들은 대리석 영웅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살과 피를 가진 존재였고 두려움과 추억, 그리고 역사가 침묵을 택했던 욕망을 지니고 있었다. 로마는 그들을 수십 년간 고향에서 멀리 떨어뜨려 놓았고 그들의 이름을 빼앗아 정복의 도구로 만들었다. 하지만 아무리 날카로운 도구라도 부러지지 않으려면 온기가 필요하다. 진흙과 고독으로 둘러싸인 진영 안에서는 어떤 황제령으로도 예상할 수 없었던 유대감이 생겨났다. 그것은 단순한 전우애가 아니라 애정, 보호, 공유된 필요로 이루어진 보이지 않는 연결망이었다. 같은 망토 아래 잠들고 같은 빵을 먹고 같은 상처를 나눈 그 병사들은 지옥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 서로 사이에 작은 천국을 만드는 것임을 깨달았다. 현대인의 눈에는 그토록 맹렬했던 제국이 부드러움에서 힘을 찾았다는 것이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로마는 단지 대리석과 법의 도시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순으로 가득 찬 살아있는 유기체였다. 한편으로는 남성성, 힘, 지배를 찬양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성별이나 조건의 제약 없이 사랑했던 신들을 숭배했다. 주피터와 가니메데스, 아폴론과 히아킨토스, 심지어 올림푸스에서도 권력은 사랑을 필요로 했다는 불편한 진실을 속삭이는 이야기들이었다. 수세기에 걸쳐 연대기 작가들은 그러한 흔적들을 지우려 애썼다. 그들은 단어를 바꾸고 구절을 생략하고 사실을 도덕이라는 수사 아래 위장했다. 그러나 요새의 폐허와 벽의 비문들 사이에는 여전히 더 친밀하고 인간적인 어떤 것의 흔적이 남아있다. 공식 역사는 규율과 의무에 대해 말했고 숨겨진 역사는 충성과 감정에 대해 말했다. 불안한 점은 이러한 결합이 존재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당시 가장 효율적인 전쟁 기계의 일부를 형성했다는 것이다. 전투의 전장에서 두 병사 사이의 유대감은 삶과 죽음의 차이를 의미할 수 있었다. 그들은 로마를 위해서만 싸운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싸웠다. 그 보이지 않지만 깨뜨릴 수 없는 연결은 군단을 초자연적인 힘으로 만들었다. 생각해보라. 사랑이 약점으로 여겨지던 세상에서 로마는 그것을 가장 은밀한 무기로 만들었다. 황제들의 동상과 개선 행렬 뒤에는 훨씬 더 연약하지만 바로 그 때문에 더욱 강력한 진실이 숨겨져 있다. 역사는 승자만이 쓰는 것이 아니다. 누구도 사랑해서는 안 되는 곳에서 감히 사랑했던 마음들도 역사를 쓴다. 그리고 이 이야기 내내 우리를 따라다닐 질문이 여기 있다. 만약 사랑이 무적의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다면 그것은 또한 제국을 무너뜨린 균열이었을까? 군단의 비밀을 이해하려면 그들의 밤으로 들어가야 한다. 전투나 행렬이 아니라 침묵이 너무나 깊어서 영혼이 부서질 것 같았던 순간들 속으로 알려진 세계의 국경에 있는 로마 변경을 상상해보라. 비에 젖은 가죽 텐트, 취사장의 연기가 쇠와 땀 냄새와 뒤섞이고 결코 쉬지 않는 갑옷의 삐걱거림. 그곳에서 고독은 입구를 지키는 창만큼이나 현실적이었다. 각 병사는 방패와 검보다 더 많은 것을 어깨에 짊어지고 있었다. 그들은 고향의 부재,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목소리의 메아리, 로마가 자신들을 위해 죽은 자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확신을 안고 있었다. 군대 생활은 감정적인 노출에 대한 선고였다. 25년간의 복무,
끝없는 행군, 아무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전쟁들. 그 공허함 속에서 인간적인 것은 다른 생존 방식을 찾았다. 게르마니아, 다키아, 브리타니아에서의 오랜 전역은 몸뿐만 아니라 정신도 부서뜨렸다. 전쟁 기계로 훈련받은 병사들은 인간으로 남기 위해 서로에게 의존하게 되었다. 얼어붙는 밤에는 이야기, 두려움, 물탄 포도주, 그리고 육체적이면서도 정신적인 온기를 나누었다. 때로는 말없이 제국이 그들에게 주지 않았던 위로, 이해, 애정을 전우에게서 찾았다. 그것은 욕망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적 생존의 문제였다. 현대 심리학자들은 극한 환경에서의 유대감의 필요성을 이야기할 것이다. 우주선 안에 우주 비행사나 전선의 현대 병사들에게 일어나는 것과 같은 일이다. 접촉이 없으면 당신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줄 누군가가 없으면 정신은 무너진다. 로마는 알지 못했지만 고독의 실험실을 만들었고 군단병들은 그들만의 약, 즉 인간적인 유대감을 발명했다. 로마 군사 기록에는 병사들의 사생활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다. 모든 것이 숫자, 승리, 손실로 축소된다. 그러나 그 건조한 문서들 사이에는 절규하는 침묵이 있다. 밤이 되어 병사들이 몇 시간 동안 병사가 아니게 되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답은 살아남은 조각들에 쓰여 있다. 결코 보내지지 않은 편지들, 돌에 새겨진 작은 비문들, 남성 이름이 가장 사랑하는 형제와 같은 구절로 함께 나란히 있는 곳. 몸이 전쟁 도구였던 그 환경에서 영혼은 피난처를 찾았다. 그것은 쾌락이나 죄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병사가 되기 전에 인간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필요성이었다. 병경 안에서는 우정, 사랑, 충성심의 경계가 희미해졌다. 그 감정의 안개 속에서 로마가 결코 통제할 수 없었던 것, 즉 인간성이 탄생했다. 그리고 황제들이 법으로 통치한다고 믿는 동안 군단을 움직이는 진정한 힘은 함께 쓰는 텐트의 어둠 속에서, 강철의 차가움이 마음의 온기와 뒤섞이는 곳에서 단련되었다. 현대 세계에서 사랑은 종종 범주로 나뉘는데 이는 사회 질서 내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느끼게 하는 꼬리표이다. 그러나 롬에는 그러한 범주가 존재하지 않았다. 제국은 성적 지향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 권력에 대해 이야기했다. 사랑, 열정, 욕망, 이 모든 것은 군사 규율만큼이나 엄격한 위계 질서 안에서 이해되었다. 명령하는 자는 모든 것에 대한 권리가 있었고 복종하는 자는 자신의 역할을 받아들여야 했다. 이것이 역사상 가장 광대한 제국을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구조를 유지하는 방식이었다. 로마인들에게 사랑은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지배의 문제였다. 자유시민은 다른 남자에게 애정을 가질 수 있었고 그것은 결코 잘못으로 간주되지 않았다. 단, 통제권, 능동적인 역할, 권위의 상징을 유지하는 한 말이다. 수동적인 것은 패배하는 것이었고 명예를 잃는 것이었다. 이 잔혹한 논리는 사랑을 전장의 연장선으로 만들었고 모든 관계는 또한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다. 그러나 규칙과 자존심의 층 아래에서도 인간의 현실은 계속해서 고동쳤다. 국경에서는 로마의 법률을 감시하는 사람이 없는 변경에서는 규범이 흐릿해졌다. 그곳에서 접촉은 권력의 제스처가 아니라 필요의 제스처였다. 추위, 두려움, 향수 속에서 동료의 몸은 피난처가 되었다. 그것은 정복이 아니라 계속 숨쉬기 위한 조용한 약속이었다. 고대 그리스의 전통은 이미 이를 예견했다. 테베에는 죽을 때까지 함께 싸우는 150쌍의 연인들로 이루어진 부대가 있었다. 그들의 힘은 전설적이었는데 아무도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로마인들은 그 아이디어를 물려받았지만 은밀함의 망토로 덮었다. 그들은 그것을 존경했지만 공개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었다. 그것은 공공연한 비밀,
변경의 벽 사이를 오가는 불편한 진실이었다. 심지어 신들도 그 모호함을 반영했다. 하늘의 왕인 주피터는 가니메데스를 납치하여 자신의 술시중을 들게 했다. 아폴로는 히아킨토스를 애도했고 그의 눈물에서 꽃이 피어났다. 법보다 더 솔직한 신화들은 사회가 감히 말하지 못했던 것을 이야기했다. 사랑은 국경이나 명령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로마는 그것을 알았지만 듣지 않는 척했다. 선술집 신전 포름에서는 위대한 사람들의 사생활에 대한 소문이 돌았다. 갈리아 정복자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적들에게 비티니아의 니코메데스 왕에게 몸을 바쳤다고 비난받았다. 병사들은 조롱 섞인 어조로 노래했지만 그 스캔들은 그를 파괴하지 못했다. 로마는 비웃을 수 있었지만 또한 감탄할 수도 있었다. 왜냐하면 말 이면에 그들은 군대를 지탱하는 것이 단지 규율이 아니라 애정에서 비롯된 충성심이라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로마에게 사랑은 전쟁만큼이나 위험한 영역이었다. 아무도 그것을 통제하지 못했고 아무도 그것을 이름 지을 수 없었지만 모두가 그것을 두려워했다. 그리고 의무와 욕망 사이, 검과 살 사이에 그 긴장 속에서 제국은 가장 오래 지속되는 역설을 구축했다. 즉, 자신이 비난한다고 말하는 것으로부터 힘을 얻는 권력이었다. 로마 기록의 먼지 속으로 사라진 이야기들 중에는 연대기 작가들이 속삭였지만 감히 완전히 글로 옮기지 못했던 이야기가 하나 있다. 마르쿠스와 루키우스의 이야기. 카이사르가 자신의 자랑으로 여겼던 제10군단의 두 병사. 마르쿠스는 20년의 전역으로 단련된 베테랑이었고 루키우스는 여전히 고향의 흔적을 찾아 별을 바라보던 젊은 신병이었다. 겉으로는 스승과 제자, 본질적으로는 같은 심연에 갇힌 두 영혼이었다. 운명이 바뀌던 밤은 폭풍우가 치던 밤이었다고들 한다. 바람이 텐트를 휘갈기고 천둥이 군단기를 흔들고 비는 젖은 가죽의 이음새를 타고 스며들었다. 마르쿠스는 루키우스가 추위뿐만 아니라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근처에 적은 없었지만 알려진 모든 것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결코 잠들지 않는 적이다. 마르쿠스는 그의 옆에 앉아 자신의 망토와 어떤 말보다 무거운 침묵을 건넸다. 그날 밤에는 고백이 없었고 오직 물소리에 맞춰진 숨소리만 있었다. 새벽이 오자 뭔가 달라져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혼자 행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 말할 필요가 없었다. 로마는 그들에게 약점을 보이지 말라고 가르쳤지만 인간성은 명령과 맹세 사이에서 틈새를 찾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 사이의 관계는 다른 병사들 사이에서 소문이 되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기이한 일로 여겼고 어떤 이들은 존경심으로 바라보았다. 왜냐하면 전장에서 마르쿠스와 루키우스는 무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마치 같은 마음을 공유하는 것처럼 움직였다. 한 명이 쓰러지면 다른 한 명이 그를 덮기 위해 나타났고 전투의 혼란이 그들을 애워쌀 때 한 번의 눈빛만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있었다. 그들은 단순한 전우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 살아남으려는 같은 충동의 상호 반영이었다. 갈리아 원정 중 매복 공격 한가운데서 창이 루키우스의 가슴을 거의 꿰뚫을 뻔했다. 마르쿠스는 생각할 틈도 없이 몸을 던져 방패로 공격을 막아내고 어깨에 깊은 상처를 입었다. 루키우스는 그를 임시 피난처로 끌고 갔고 전투의 굉음 속에서 그를 결코 혼자 죽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그 맹세는 어떤 석판에도 쓰여 있지 않았지만 원로원의 모든 칙령보다 더 가치 있었다. 그들이 병경으로 돌아왔을 때 백부장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한 척했다. 군단에서는 특정 유대감이 규율을 유지하는 한 용인되었다. 장교들은 그 이상한 결합이 도망가지 않고
마지막 숨까지 싸우는 병사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로마는 공식적으로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많은 장군들은 그 힘을 이해했다. 즉, 애정은 두려움만큼이나 효과적인 통제 방식이었다. 그러나 그 둘에게는 계산이나 전략이 없었다. 오직 약속의 무게와 그 공포 속에서 신성한 것을 찾았다는 확신뿐이었다. 시인들이 수세기 후에 만들어낼 낭만적인 사랑이 아니라 공유된 고통에서 탄생한 영혼의 교감이었다. 시간은 그들의 이름을 기록에서 지웠지만 역사에 보이지 않는 기억에서는 지우지 못했다. 때때로 군단이 주둔했던 들판에서 고고학자들은 같은 계급에 동일한 날짜가 새겨진 두 개의 무덤을 함께 발견한다. 아무도 그들이 누구였는지 확신할 수 없다. 그러나 과거의 메아리 속에서 바람은 여전히 마르쿠스와 루키우스가 영혼에 새긴 그 맹세를 반복하는 듯하다. 로마가 멸망할 때까지 너를 위해 싸울 것이다.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단순한 군사 전략가가 아니었다. 그는 인간 영혼을 면밀히 읽는 사람이었다. 그는 어떤 군대도 두려움이나 처벌만으로는 당연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했다. 로마는 복종 위에 제국을 건설했지만 카이사르는 더 깊은 진실을 발견했다. 사람들은 깃발을 위해 죽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죽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 확신이 그의 군단을 멈출 수 없는 기계로 만들었다. 변경에서 카이사르는 병사들 사이에 생겨나는 역동성을 관찰했다. 그는 훈련이 규율을 단련하지만 내면의 불꽃을 만드는 것은 감정적인 유대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것을 공식적으로 장려하지는 않았지만 금지하지도 않았다. 그는 특정 공모에 눈을 감았고 도덕이 승리에 도움이 될 때는 유연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이 인간적인 약점은 전술적 힘으로 변모했다. 즉, 극단적인 전후에는 신 앞에서 맹세하는 어떤 충성심과도 비교할 수 없는 종류의 충성심을 낳았다. 일부 고대 연대기 작가들은 장군이 이러한 유대감의 심리적 효과까지 연구했다고 암시했다. 그는 그리스인들, 특히 150쌍의 연인들로 구성된 전설적인 부대였던 테베의 신성대대에서 배웠던 것이다. 그 병사들은 기원전 4세기에 사랑이 강철만큼이나 강력한 방패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마지막 전투에서 그들은 모두 쓰러졌지만 아무도 도망치지 않았다. 카이사르에게 그것은 로마적 용기의 완벽한 정의였다. 즉, 따로 사는 것보다 함께 죽는 것. 그의 가장 사랑하는 부대였던 제10군단 병사들은 그러한 감정적 충성심에 살아있는 실험실이 되었다. 동료 커플, 헤어질 수 없는 집단은 전투에서 초자연적인 수준에 가까운 동시성을 발휘했다. 다른 부대가 지도자를 잃어놓으면 무너질 수 있었던 반면 제10군단은 명령 없이도 저항했다. 각 병사는 서로를 보호하는 것이 존재 이유인 것처럼 싸웠다. 이러한 결속 방식은 공식적으로 인정된 적은 없었지만 제국에 보이지 않는 동력이 되었다. 로마의 힘은 무기뿐만 아니라 그것을 휘두르는 이들의 감정적 유대감에 있었다. 동지애로 위장된 사랑은 고대 세계에서 가장 무자비한 군사 구조를 결합하는 비밀스러운 접착제였다. 당대의 철학자들은 그것을 직감했다. 세네카는 애정을 용기를 부여하는 영혼의 미덕이라고 말했다. 키케로는 그것을 빌투 아미치티아에, 즉 우정의 힘이라고 불렀다. 그들 중 누구도 오픈리 말할 용기는 없었지만 모두가 그 에너지, 신성하지도 육체적이지도 않지만 인간적인 까, 로마를 가장 어두운 시기에 지탱해 주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현대 군사심리학 아카데미에서는 이 현상을 생존 유대감이라고 부르며 동료들과 깊은 감정적 연결을 형성하는 병사들이 두려움, 고통, 절망에 대해 뛰어난 저항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카이사르는 이론이나 실험실 없이 본능적으로 그것을 이해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사용했다. 제국의 황금 깃발에는 쓰여 있지 않았지만 군단의 진정한 모토는 논 프로 로마, SET 프로 아미초, 로마를 위해서가 아니라 친구를 위해서였을 수도 있다. 그리하여 원로원에게는 도덕적 약점이었던 것이 장군들에게는 실패할 수 없는 전략이었다. 로마는 검과 법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려는 욕구라는 더 미묘한 힘으로 세계의 절반을 정복했다. 모든 것이 카이사르의 것이었던 시대, 마음은 여전히 유일한 자유 영토였다. 제국이 성장함에 따라 위선도 커졌다. 도덕에 관한 법률을 공부한 바로 그 엘리트들은 궁전의 은밀한 곳에서 양심의 가책 없이 그것을 어겼다. 권력의 정점에서도 황제들은 그 역설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어떤 이들은 비밀리에 사랑했고 어떤 이들은 뻔뻔하게 사랑했지만 모두 같은 것을 이해했다. 즉, 애정 없는 권력은 고독이 된다는 것을. 가장 유명한 사례는 하드리아누스 황제와 그의 사랑하는 안티노우스였다. 동시대 연대기 작가들은 조심스럽게 묘사하려고 했지만 기념물들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한다. 안티노우스는 모든 원정에서 그를 동반했고 그의 그림자이자 그의 촌피단켰으며 정부의 혼란 속에서 그의 평온이었다. 젊은이가 나일강 여행 중 미스터리한 상황에서 죽었을 때 하드리아누스는 황폐해졌다. 그는 그를 기리는 신전을 세웠고 그의 이름을 따서 도시를 건설했으며 그를 신으로 숭배하도록 명령했다. 죽음이 일상적이었던 문화에서 황제의 고통은 숭배의 대상이 되었다. 로마는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지만 자신의 황제의 마음은 지배할 수 없었다. 다른 황제들은 그렇게 미묘하지 않았다. 과잉의 황제였던 네로는 원로원을 경악시킨 행위로 젊은 소년 스포루스와 공개 결혼식을 올렸는데 스포루스는 황후처럼 차려입었다. 그러나 동시대의 가장 엄격한 도덕론자들조차도 스캔들이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통제력 상실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고 있었다. 로마는 욕망을 비난한 것이 아니라 역할의 역전을 비난했다. 처벌받은 것은 애정이 아니라 인지된 약점이었다. 그것은 감정이 무기로 사용되는 정치적인 연극이었다. 반면 트라야누스 황제는 미덕과 그림자 사이의 균형을 유지할 줄 알았다. 불패의 장군이자 숭배받는 사령관이었던 그의 이름은 제국의 전성기와 연관되어 있다. 그의 은밀한 남성 애정에 대한 소문은 그에게 결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는 의무를 넘어선 충성심을 보여준 병사들에게 보상을 주었다고 전해진다. 공식 역사는 그것을 규율이라고 부르지만 비밀 역사는 헌신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인물들을 통해 로마는 그 진정한 본성을 보여주었다. 즉, 열정이 정치와 공존할 수 있지만 약점과는 결코 공존할 수 없는 세계였다. 사랑과 권력의 경계는 칼날만큼이나 얇았다. 황제는 사랑할 수 있었지만 확고하게 통치하는 한에서였다. 만약 그의 사랑이 그를 취약하게 만들면 그는 조롱이나 배신의 표적이 되었다. 그러나 제국의 황금 가면들 사이에도 인간성의 섬광이 있었다. 안티노우스를 잃은 하드리아누스의 고통은 동료를 잃은 병사의 고통과 다르지 않았다. 두 경우 모두 로마는 침묵을 강요했다. 황제는 그것을 대리석 아래 숨겨야 했고 병사는 진을 아래 숨겨야 했다. 한 명은 신전을 세웠고 다른 한 명은 임시 무덤을 팠다. 둘 다 같은 것을 추구했다. 즉, 그들의 사랑이 시간에게 지워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었다. 모든 신과 의례를 가진 로마 종교는 그러한 모순의 거울이었다. 신전은 의무의 순수함을 설파했지만 신들의 조각상들은 불멸자조차 욕망에 취약하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그 거울 속에는 공공의 위대함과 사적인 고독 사이에 갇힌 로마인들이 비쳤다. 그리하여 사랑은 국가의 비밀이 되었다. 금지되지는 않았지만
언급되지도 않았다. 그것은 궁전 벽 사이의 속삭임이었고 왕좌를 동반하는 그림자였다. 황제들은 권력에서 물러나지 않고도 전투에서 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마음을 드러내면 끝장이었다. 로마는 철로 정복했지만 이름 지을 수 없는 것, 즉 사랑받고 싶은 인간의 필요 덕분에 살아남은 제국이었다. 역사가 멈춘 곳들이 있다. 험준한 산과 칼날 같은 바람이 부는 땅인 다키아는 그중 하나였다. 그곳에서 트라야누스 황제의 원정 중 로마 군단은 적뿐만 아니라 생애 가장 혹독한 겨울에 맞섰다. 밤은 영원처럼 길었고 변경의 불빛은 간신히 추위를 막을 뿐이었다. 그 황량한 배경 속에서 타인의 천은 삶과 죽음을 가르는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되었다. 원정 기록에는 그 고립된 요새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한 세부 사항이 거의 언급되지 않는다. 그러나 고고학자들은 편지 조각들, 반복되는 이름이 새겨진 석판들, 함께 묻힌 공유된 물건들을 발견했다. 수세기에 걸쳐 살아남은 친밀함의 흔적들이다. 로마는 국경을 통제할 수 있었지만 병사들의 마음은 통제할 수 없었다. 그 세월 동안 속삭이는 많은 이야기들 중 하나가 두드러진다. 갈루스와 퀸투스의 이야기, 게르마니아 산속에 위치한 외딴 수비대에 배치된 2명의 군단병. 그들은 밤을 지키는 자들이었고 바람 소리로만 깨지는 침묵의 파수꾼들이었다. 어느 날 밤 순찰 중에 그들은 지형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게르만족 무리의 매복 공격을 받았다. 혼란 속에서 화살이 퀸투스의 다리에 박혔다. 갈루스는 주저리도 없이 그를 어깨에 메고 숲, 얼음, 피로를 이겨내며 5km 이상을 걸었다. 마침내 변경에 도착했을 때 갈루스는 쓰러질 지경이었다. 그는 친구 옆에 주저앉았고 백부장의 기록에 따르면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살아남은 한 문장을 속삭였다. 형제여,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퀸투스가 얼마나 더 오래 살아남았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군단들 사이에서 조용한 노래처럼 퍼져나갔다. 배신에 대한 두려움이 끊임없이 존재했던 군대에서 그 충성심은 신화가 되었다. 다키아의 긴 밤 동안 병사들은 작은 생존 서약을 맺었다. 그들은 망토, 상처, 비밀을 공유했다. 사제도 재판관도 없었다. 오직 언제든 죽음이 찾아올 수 있고 마지막 위로가 익숙한 목소리일 것이라는 것을 아는 남자들만이 있었다. 그것은 이름이나 허락이 필요 없는 종류의 사랑이었다. 추위에서 태어난 동맹, 재단 없는 기도였다.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병사들이 감정에 사로잡혀 의무에서 벗어날 것을 우려하여 병사들의 결혼을 금지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항상 탈출할 틈새를 찾는다. 법이 막으려 했던 것을 자연은 힘으로 강요했다. 아내를 가질 수 없었던 곳에서 군단병들은 서로에게서 가족을 찾았다. 분대가 전멸할 때마다 생존자들은 동료들이 죽는 것을 보는 것보다 그들 없이 밤의 침묵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고 말했다. 요새의 폐허에서 고고학자들은 때때로 돌 몇 개로만 분리된 2개의 무덤을 나란히 발견한다. 비문은 많은 것을 말해주지 않는다. 충실한 동료, 전우. 그러나 그 단순한 말 아래에는 인간 조건의 모든 복잡성이 숨겨져 있다. 다키아에서 로마는 결코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교훈을 배웠다. 즉, 사람들은 명령이 아니라 유대감으로 굳건히 버틴다는 것이다. 소외는 정복할 수 있지만 애정만이 제국을 지탱할 수 있다. 자신의 인간성을 두려워하는 모든 사회는 그것을 위장하기 위한 법률을 만들게 된다. 통제에 집착했던 로마도 예외는 아니었다. 원로원 기록에는 거의 잊힌 법규인 렉스 스칸티니아의 이름이 보존되어 있다. 그것은 수치심과 권력의 잉크로 쓰인 가혹한 법률이었다.
이론적으로는 한 남자가 자유시민이고 자신의 권위를 양도했을 때 남자들 간의 관계를 처벌했다. 실제로는 정치적 도구였으며 명성을 파괴하거나 경쟁자를 제거하는 데 사용되는 합법적인 협박의 한 형태였다. 그 법률을 작성한 원로원 의원들은 자신들의 연회에서 그 법률을 어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로마는 모순으로 가득 찼다. 대중 앞에서 미덕을 설파했던 바로 그 남자들이 대리석 기둥 뒤에서는 도덕이 금지하는 것을 추구했다. 이 법률은 권력자들에게 적용되지 않고 자신의 위치를 잊은 자들에게 적용되었다. 그것은 제국의 연극에서 또 다른 가면이었다. 그러나 군단병들에게 그러한 규칙들은 멀리 떨어진 유령과 같았다. 세상의 국경에서는 재판관이나 트리부누스가 없었고 오직 생존만이 있었다. 변경은 자유의 축소판이었으며 철의 법칙이 마음의 법칙과 뒤섞였다. 그곳에서는 계급이 흐려졌고 남자들은 시민이나 노예가 아니라 두려움 앞에서 평등한 존재로 서로를 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깊은 두려움은 적이 아니라 수치심에 대한 것이었다. 로마 문화는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약함의 징후라는 생각을 남자들에게 교육했다. 그렇기 때문에 군대 내의 애정관계는 그렇게 조용했다. 최소한의 몸짓으로 표현되었다. 공유된 빵 한 조각, 전투 전에 건네진 부적, 다른 누구도 읽어서는 안 되는 석판에 쓰인 한 단어. 각 행위는 로마의 엄격함에 대한 작은 반항이었다. 렉스 스칸티니아는 수세기 동안 살아남았지만 살아있는 법이라기보다는 상징에 가까웠다.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대에는 불편한 철학자들과 원로원 의원들을 박해하는 데 사용되었다. 사랑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권력이 핑계를 필요로 했기 때문이었다. 로마는 자신이 부러워했던 것을 처벌했다. 허락 없이 사랑했던 사람들의 내면의 자유를. 한편 신전들은 모든 경계를 넘어서는 신들을 계속해서 묘사했다. 비너스는 마르스를, 아폴로는 히아킨토스를, 제우스는 가니메데스를 사랑했다. 백성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도덕적인 척했다. 사제들은 순결에 대해 말했지만 포름의 모자이크에는 욕망이 찬양되었다. 그것이 제국의 양면성이었다. 공개적으로는 미덕, 사적으로는 열정. 이러한 모순은 단순한 사회적 호기심 이상이었다. 그것은 시간이 흐르면서 로마의 기반을 약화시킨 도덕적 균열이었다.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던 제국은 자신의 본성을 부정하며 살았다. 당시 가장 명석했던 철학자들, 페트로니우스나 유베날리스와 같은 은 그들의 모호한 글에서 경고했다. 로마는 자신을 강하게 만드는 것을 처벌한다. 그리고 그들은 옳았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것을 지우려던 시도 속에서 로마는 서서히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렉스 스칸티니아는 쇠퇴의 은유가 되었다. 즉, 제국은 야만인 때문에 몰락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을 부끄러워하여 몰락한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이었다. 제국 말기 수세기 동안 국경이 무너지고 신들이 침묵하는 동안에도 병사들 사이에 조용한 유대감은 계속 존재했다. 어떤 법률도 그것을 뿌리 뽑을 수 없었다. 어떤 칙령도 마음을 돌로 바꿀 수 없었다. 로마는 사랑을 금지했지만 사랑은 고집스럽게도 그들의 깃발 아래에서 계속 행군했다. 로마 제국의 전쟁은 셀 수 없이 많았지만 현대 역사가들은 묻기 시작했다. 과연 무엇이 병사들을 우세한 적, 굶주림, 추위 앞에서 굳건히 서 있게 만들었을까? 그 답은 항상 영광도, 봉급도, 카이사르에 대한 믿음도 아니었다. 그것은 더 친밀하고 더 보이지 않으며 더 인간적인 어떤 것이었다. 변경에서는 훈련되지 않았지만 함께 보낸 밤들 속에서 배웠던 감정적인 힘, 즉 사랑이었다.
한니발에게 로마가 5만 명 이상의 병력을 잃었던 대참극인 칸나이 전투에서 생존자들의 증언은 이상한 현상을 언급한다. 일부 병사상, 헤어질 수 없는 전우들, 은항복을 거부했다. 그들은 쓰러질 때까지 등에 등을 맞대고 싸웠고 서로의 몸으로 다른 한 명을 적에게서 보호했다. 그 거의 자살적인 저항은 심지어 카르타고인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주었다. 그들은 몰랐지만 그들은 하나의 아이디어의 탄생을 목격하고 있었다. 즉, 불멸의 한 형태로서의 사랑. 시간이 지나면서 로마의 전략가들은 그러한 유대감이 약점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이 점이었다. 군사 매뉴얼에서는 데보시오에 대해 언급했는데 이 단어는 동료나 의무에 대한 완전한 헌신을 의미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지 않은 것은 그 헌신이 종종 이름과 얼굴을 가졌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명령할 수 없고 오직 얻을 수 있는 종류의 충성심이었다. 철학자들은 그것을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고도 직감했다. 세네카는 깊이 사랑하는 사람보다 더 용감한 사람은 없다고 썼다. 그리고 나중에 황제이자 스토아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자신도 사람들 사이의 애정은 미덕을 강화하고 두려움을 해소한다고 성찰했다. 그 차갑고 정치적인 말 속에는 하나의 인정이 숨어 있었다. 즉, 이성과 힘의 제국인 로마가 또한 부드러움 위에서도 유지되었다는 것이다. 수세기 후 군사 심리학자들은 그것을 결속 유대감이라고 부를 것이며 강한 감정적 유대감을 가진 부대는 다른 어떤 부대라도 파괴할 만한 조건을 견뎌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카이사르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군단이 병사들 간에 보이지 않는 결합 덕분에 어떻게 저항했는지 보았다. 공식 역사는 전략과 기동에 대해 말했지만 비밀은 다른 곳에 있었다. 즉, 동료를 버리지 않겠다는 조용한 약속에 있었다. 그 약속은 원로원의 연설보다 더 강력했고 로마의 성벽보다 더 견고했다. 모든 것이 권력에 의해 지배되던 세상에서 애정은 가장 순수한 반란이 되었다. 병사들은 전투에서 질 수 있었지만 함께 행군하는 동료를 결코 배신할 수 없었다. 그리고 한 명이 쓰러지면 다른 한 명이 그의 기억을 살아있게 하는 책임을 졌다. 따라서 사랑은 변덕이나 약점이 아니라 전쟁의 구조적 요소였다. 다음 세기들 동안 이 교훈은 알렉산더의 군대부터 나폴레옹의 군대까지 반복해서 되풀이될 것이다. 즉, 공유된 감정은 사람들을 전설로 만든다는 것이다. 로마는 그것을 법률에 쓰지는 않았지만 폐허에 새겨놓았다. 모자이크, 묘비, 사라진 비문들은 정복과 패배를 넘어 살아남은 어떤 것에 대해 우리에게 말한다. 북부 브리타니아의 군사벽에서 발견된 익명의 한 문장은 어떤 연설보다 제국의 영혼을 더 잘 요약한다. 나는 사랑했고 그래서 싸웠다. 아마 그것이 로마의 가장 깊은 비밀이자 저주였을 것이다. 사랑을 위해 싸우는 법을 배운 군대는 무적이지만 또한 취약하다. 그리고 애정이 군단을 하나로 묶었듯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부재는 군단을 무너뜨렸다. 로마는 1500년 전에 몰락했지만 그 그림자는 우리 도시의 기반, 우리가 복종하는 법률,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숭배하는 상징들 속에 살아있다. 그러나 그 폐허 너머로 살아남은 것은 신전도 황제도 아니라 더 미묘하고 영원한 어떤 것이었다. 독수리 깃발 아래에서 조용히 사랑했던 이들의 기억이었다. 제국의 잊힌 국경에서 바람이 여전히 부서진 돌들 사이로 속삭이는 곳, 고고학자들은 사소해 보이는 조각들을 발견한다. 두 개의 똑같은 반지, 두 조각으로 갈라진 석판, 같은 대리석 조각에 새겨진 이름들. 그들의 이야기에 대한 증거는 없지만 메아리는 있다. 쇠도 법률도 파괴할 수 없었던 인간성의 메아리. 왜냐하면 로마는 그 모든 권력에도 불구하고 가장 두려워했던 것,
즉 마음을 통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변경에서 태어난 사랑은 낭만적이거나 시적이지 않았다. 그것은 진흙과 마른 피 사이에서, 복종과 두려움 사이에서 단련된 사랑이었다. 그것은 홀로 죽지 않으려는 인간적 필요의 가장 순수한 표현이었다. 역사에 잊힌 그 병사들은 알지 못했지만 군사정신의 첫 번째 보편적인 교훈을 건설했다. 즉, 연민 없는 힘은 단순한 잔인함이며 사랑 없는 충성심은 시간을 견디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날 우리는 현대 제국들, 경제적, 기술적, 이념적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우리는 공감 없는 권력, 부드러움 없는 발전을 추구한다. 그러나 로마는 이미 온 세상이 인간적인 온기를 포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경고했다. 그것은 부서질 때까지 차가워진다. 제국의 몰락은 단순히 정치적 또는 군사적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감정적이었다. 로마가 느끼는 능력을 잃었을 때 로마는 더 이상 로마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장 깊은 유산은 정복이 아니라 연결이었다. 원정의 추위를 함께 나눈 남자들, 사랑하는 이들을 비밀리에 애도했던 황제들, 시선 속에서 위로를 찾았던 노예들, 그들 모두 가장 높은 곳에서부터 가장 낮은 곳에 이르기까지 사랑의 죽음과 시간을 거스를 수 있는 유일한 힘이라는 것을 증명했다. 하드리아누스 장벽의 유적에서 수세기에 걸쳐 거의 지워진 비문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여기 함께 행군했던 두 병사가 잠들다. 날짜도 이름도 없다. 오직 그 문장뿐이다. 아마도 그것이 로마 정신의 가장 좋은 요약일 것이다. 권력이 아니라 동행, 영광이 아니라 공유된 기억, 그리고 우리가 눈을 감으면 그들의 발걸음의 메아리, 방패가 떨어지는 소리, 전쟁 속에서 잠시의 안식처를 찾았던 이들의 마지막 한숨을 여전히 상상할 수 있다. 모든 문명은 무엇을 정복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기억하느냐로 평가된다고들 한다. 로마는 침묵과 모순 속에서 우리에게 여전히 불타오르는 진실을 남겼다. 즉, 사랑은 가장 어두운 곳에서조차 승리의 한 형태라는 것을. 이 이야기는 고대의 스캔들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인간성에 대한 기도로 끝난다. 왜냐하면 제국은 몰락하고 법률은 변하지만 그 길들여지지 않는 병사인 마음은 항상 전장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만약 역사가 아직 아무도 감히 말하지 못하는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와 함께 있어라. 당신이 방금 들은 것은 시간이 끌 수 없었던 불꽃의 작은 불씨일 뿐이다.